아까 전에 그 되게 감미로운 음악 들으면서 이제 딱 끝나셨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일찍 와가지고 이제 한참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늘은 그 앞단에 저 소개시켜 주실 때 이제 프레즈라는 도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좋고 혹은 제가 이제 만으로 25살이 됐던 해라서 요즘 100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4분의 1 살았다. 이제 한 쿼터 살았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 삶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치원생 때만 해도 이거를 내고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나요. 이게 토큰이 하나에 3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30원짜리 토큰을 내면서 버스를 탔던 추억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가지셨던 핸드폰이 모토로라 이 핸드폰이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승용차 소나타 1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탔던 때가 한 8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던 삶이 한 2010년, 한 30년 사이에, 한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비가 대략 1,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한 물가 상승률만 따져도 30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따지고 그리고 동료 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너 살면서 30배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겪어봤냐고 해봤을 때 이런 비슷한 다이나믹한 경험을 해봤던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왔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1988년도 올림픽, 서울 올림픽인데요. 이걸 개최를 했을 때 제가 2살이니까 어떻게 이걸 기억을 하겠어?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막 뒤져봤어요. 집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뒤져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88년 올림픽을 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 가셔서 기념사진을 했던 사진이 집에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눴던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은 전 TV로 봤던 기억보다는 체육 교과서 항상 이 앞장이나 뒷장에서 항상 이 사진이, 황영조 선수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송기정 선수를 제외하고 국제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달고 마라톤을 1등으로 완주한 선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라났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참 마냥 꼬맹이였고 집에서 이제 사랑 가득 받고 자라는 그런 막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모두 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이제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이제 한숨 소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너네들 이제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다가 한 4학년, 5학년쯤 되니까는 말씀하셨던 위기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엄습했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한 10살 때 됐을 때는 저희 집이 이제 전원주택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촌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이 아파트 촌에 있으니까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IMF가 터지고 난 뒤로는 뭐 이제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저녁 늦게 나가면 고성방가도 심했고, 그리고 또 술 먹고 이제 속을 개어내시는 아저씨들 참 많았고,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 파전이 많은지 여기저기 둘러보면 이렇게 파전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몇 년 전과 현재 이 아파트의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피부로 직감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집안에 있는 금괴들을 다 하나씩 내놓으셔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걸 저희가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참 한 몇 년 새에 또 바로 2002년 월드컵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됐었고, 그렇게 가슴 깊이 뛰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많은 시민들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이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고3이었는데, 많이들 이제 그 월드컵 2002년 이걸 고3 때 맞이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한탄 쥐면서 이 덕에 재수하신 분도 많고, 뭐 그런데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라 죽자 살자 놀았던 것 같고요. 이때 느꼈던 그 자긍심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그런 태극기를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이, 할아버지께서는 상위군인이신데,
어릴 적에 이제 마냥 물어보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전쟁을 치르셨다는데, 피도 봤어요? 뭐 사람도 죽였어요? 막 이런 걸 막 물어봤을 때, 그때 느끼셨던 할아버지의 그 대한민국과 2002년 월드컵을 이제 같이 이제 할아버지랑 응원하면서 느꼈을 때 그 격세지감이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태극기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라는 게 마음속에 처음으로 새겨졌던 한 해 같아요. 그 뒤로 또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2006년도에 이제 한 12월 달이었죠. 2006년도 한 12월 달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유엔의 사무총장에 이제 올라서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2006년도 이제 독일 월드컵이 끝나는 시점에 학교에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가 있었어요. 베를린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를린에 가 있을 때 분위기가 그 예전에 이제 해외여행 했을 때랑은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왔다, I'm come from Korea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뭐 북한이야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때부터는 이미 이탈리아 친구들을 만나면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한테 뼈 아프게 졌던 거를 저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심판의 이름까지 고스란히 외워가면서 아직도 따지고 들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 만났을 때 뭔가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네와 이런 게 있었고, 우리 또 반기문 총장이 한국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나눌 수 없었던 세계인과의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세계 속의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인식되면서 그 친구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물어볼 거리도 있고 나도 할 말이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던 거를 이제 실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겪으면서 아마 베이징 올림픽을 겪으면서 아마 서구 쪽에서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라는 이 지역을 그렇게 뭐 집중도 있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부상과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고, 또 이 올림픽을 겪으면서 베이징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펼쳤잖아요. 또 야구도 금메달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긍심이랄까? 그런 거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국가적 자긍심이 굉장히 막 솟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금메달을 땄던 거를 너무 축하한 나머지 저희 집이 수원이에요. 수원으로 이사를 한 뒤로 이제 안 되겠다. 너무 가슴이 뛰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형이랑 같이 자전거를 끌고 수원에서부터 여의도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수영복 하나만 들고 해서 막 가가지고 이제 여의도에 가면 이제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수영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진짜 뜨거운 가슴으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뻘짓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가 제가 군대를 들어가기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바로 다음 그 해에 군대를 갔고, 저는 또 운이 좋게도 이제 그 군대도 이제 그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제 미군 부대에서 같이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미군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이런 친구들과 이제 되게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미군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냥 미군들의 나이가 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을 잘 아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자기가 살던 동네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 진짜 시골의 그 미국에 있는 촌놈들이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넘어온 게 한국이라서 이런 지리적인, 문화적인,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려주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 야구 시합이 열렸었죠. 미국에서 개최된 게임인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축구보다는 미식 축구가 아마 제일 첫 번째 국민 스포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구인 것 같은데, 그 자기네 자국에서 개최했던 야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2위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미국을 깨고 올라왔던 일본이랑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진정한 멋있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거를 겪으면서 미군 친구들이 우리 한국 카투사 병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걸 느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자긍심이라는 걸 또 느꼈어요. 또 그 해 또 이제 2010년 초였죠. 1월달. 이때가 사실은 훈련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훈련 기간이었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 텔레비전을 틀면 어디날 틀어도 다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판국이라 거기 훈련 중에도 저희 아마 중대장이 미군 사람이었는데 카투사는 이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이제 훈련을 중지하고 이 시합을 봤었어요. 다 같이 보면서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는 걸 보면서 다들 진짜 박수 치고 미군들도 하나같이 대단하다고 감탄을 하면서 이게 너네 나라의 선수냐 이렇게 뛰어나냐라는 말을 해주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인식하는 걸 바꿔놓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 가지 사실 김연아 선수가 저보다는 훨씬 어린데 이런 어린 친구가 호리단신으로 그 빙판 위에서 혼자 얼마나 떨면서 위대한 일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역을 하면서 이제 이 사진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사 인터뷰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군부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된 도구가 프레즈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발표 도구 중에 이 발표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은 앞에서 이용했던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현재는 이게 이 도구가 제공하는 폰트의 다양한 활자체인데요. 지금은 이제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또 여러 테마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되네. 근데 되네, 원래 되는 거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긴 작년 한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작년 10월 9일 전까지만 해도 약 1년이 더 안 됐죠.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랑 중국어랑 그다음에 영어로는 7가지 테마가 되는 형편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 써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게 뭔가 다른 패러다임,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써봤을 때 느꼈던 감동 혹은 페이스북을 해봤을 때 그 감동과 비슷한 거를 얘도 나중에 한 5년이나 한 7, 8년 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겠구나, 이런 글로벌한 프로그램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초기 단계에 우리 한국어가 들어가서 양질의 좀 한국과 관련된 컨텐츠가 여기도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연유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썼을 때 참 좋고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걸 하면서도 거기 한국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한국과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해 보면은 양질의 컨텐츠라기보다는 되게 저속한 컨텐츠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놀러는 못 와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가벼운 검색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첫 번째로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거를 내가 한국어를 넣어봐야 되겠다라는 터무니없는 이제 생각을 시작하고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이게 작년 한 4월 달인데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들한테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 분명 저도 메일은 보내봤죠. 메일은 한 여러 통 보냈지만 당연히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한테 나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프레즈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였었는데요.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회사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즈를 검색했을 때 우리나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좀 내가 많이 노출되면은 나한테 연락이 오겠다라는 생각에, 막연한 그런 생각에 이런 페이지 하나를 쓱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페이지에다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각종 사용 설명서라든지 툴 사용법,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매스가 생기고 나니까는 이제 한번 대중 강연을 해볼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 강연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보시면은 자리가 텅텅 빈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공간대회 하는 데를 빌렸어요. 그냥 제 돈으로 이제 가장 큰 방 주세요해서 빌린 다음에 모집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로 해서 올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더 뜨거웠고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찼다는 거는
이건 해보면 될 만한 일이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런 무료 세미나를 꾸준히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었다는 거를 그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매번 열 때마다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어요. 자료를 올리고 그렇게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하니까는 그 친구들도 놀라웠나 봐요. 이 아시아에서 정작 이 중국어랑 일본어는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사용하진 않는데 만들지도 않은 한국어 지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웬걸 많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기네들끼리 세미나를 한다는 게 놀라웠던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한글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한글을 넣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걸 제가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는 직접 뭐 코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짜셨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작업보다는 외교적인 작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면은 나도 관심이 있다, 넣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한국어가 혹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랍어 같은 형태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알파벳처럼 그렇게 쓰는 활자 형태면은 쉽다라는 걸 저한테 물어본 거였는데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느꼈던 점이 이 친구들이 한국을 전혀 모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고 전혀 모르는구나. 사실 이걸 만든 나라는 헝가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조차도 헝가리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고 헝가리의 현 대통령이 누구고 헝가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접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헝가리를 한번 배워보고 걔네들도 대한민국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메일을 주고받다가 실질적으로 폰트를 넣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그 친구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으면서 나의 목적을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한 9월 말경에 딱 달력을 보니까 한글날이 10월 9일이더라고요. 한 2주 남았던 찰나에 이거면 되겠다. 한글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알려줬죠. 이 한글이 2009년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언어고 그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이제 축복하는 날짜를 기념일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우수한 활자를 너네 프로그램에 실을 수 있는 거는 굉장한 너네들한테도 자긍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걸 10월 9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출시를 하게 된다면은 설령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네 프로그램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분명히 언론에 조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수긍이 갔는지 그러면 해보자 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10월 8일 날 저한테 이제 완료된 프로그램을 던져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발등에 불이 던져진 거죠. 아무도 언론에서 취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걸 해줘야 되니까 언론에 내가 내준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기사가 이제 여러 개 실렸는데 기사는 다 제가 썼어요. 제가 다 써가지고 이제 막 전화를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마침 한글날인데 또 한글과 관련된 이슈가 그 해에 적었나 봐요. 근데 기자분이 이제 옳다구나 해서 전화가 와서 전화로 한참을 물어보시더니 이제 제가 보내드린 기사를 가지고 이제 각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이렇게 세 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SBS에 나왔다. 우리나라 3대 브로드캐스트 중에 하나고 매일경제는 우리나라 2대 비즈니스 경제지 중에 하나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두 개밖에 없지만 그 중에 하나고 막 이렇게 막 부풀려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달랬어요 그 친구들을.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고마운 마음에 자기네 블로그에도 이 기사를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얘네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소비자가 자기네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직접 다 밥상을 차려주고 이런 식으로 인베드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고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친구들한테 알릴 수 있었고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한 230만 명이 올해 4월 달까지 사인업한 숫자가 230만 명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빠른 속도로 한 1년 반 만에 늘어난 숫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데요. 그렇게 빨리빨리 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해서도 한 50여 차례 대학교 및 기업체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강연이 되게
특별한 이유는 제가 졸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여 차례 강연은 다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짬짬이 틈내가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던 작업인데요. 이렇게까지 되니까는 그 친구들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프레지 헝가리에 있는 친구들도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너가 도대체 뭐길래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신경 안 쓰고 있고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갑자기 폭발적인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느냐. 너를 보고 싶다 해서 그 친구가 이제 3월 달에 놀러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프레지 현재 이걸 만든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마케팅 이제 법인이 있으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이제 거의 한 2주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피터 알바이라는 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저를 보러 왔어요. 왔는데 마침 또 이제 헝가리 대사관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다. 이 프레지가 지금 현재 헝가리 회사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티켓몬스터가 요즘에 그 벤처라고 했을 때 성공한 벤처라고 했을 때 으뜸으로 뽑을 수 있다고 치면은 헝가리에서는 현재 프레지 하면 알아주는 벤처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한국과의 좋은 스토리가 있다니 한번 자기네 관저로 초대하고 싶다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고요. 저는 또 그때 마침 잔머리를 빠르게 굴려서 그 출간하려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막 전화를 했다. 이게 피터 알바이가 한국에 온다는데 이 날짜에 맞춰서 우리 책 출시하면은 좀 광고 효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판사 사장님을 막 닥달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사진 같이 나오신 분 출판 사장님이신데 이 책을 이 피터 알바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이제 출간을 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프레지 컨퍼런스다라고 하면서 저의 책 홍보회 및 사인회를 개최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과 같이 한 3박 4일을 제가 이제 이분은 한국에 처음 오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다 스케줄링을 다 잡아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이런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마인드맵 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외국에 되게 유명한 피터 알바이라는 프레지라는 그 사장이 오는데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좀 컨퍼런스 미팅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먹을 거는 그쪽이 사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슬쩍슬쩍 하면서 막 맛있는 거 진짜 비싼 거 많이 먹어가면서 이제 3박 4일의 알찬 휴가를 이 친구와 함께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거는 구글에서 프레지를 쳤을 때, 검색했을 때 각 지역별로 프레지에 어느 정도의 관심사를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는데요. 보시면 요 진한 정도가 이거를 많이 검색해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해본 사용자 수가 많은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호주가 영미권이다 보니까 그쪽을 제외하고 이제 알파벳을 쓰지 않는 나라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관심이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사실은 피터 알바이 사장이 일본에서 그 인턴 생활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재학 시절에는 일본어를 공부했고 또 취미로는 일본 요리를 하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일정이 우리 한국을 거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이 사람 일정이었었는데 제가 불만을 얘기했죠. 너 어떻게 한국에 오면서 한국말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일본에서는 너가 컨퍼런스 한다고 일본어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웹에다 올렸더라고.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이 더 반응이 핫하다. 그건 분명히 너가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의 그 시작보다는 한국 시장, 그 다음에 한국의 이런 뜨거운 반응에 더 집중해달라라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가능했었던 사실은, 저의 그 터무니없는, 일본어랑 중국어는 있는데 한국어 없어? 좀 존심 상하는 일이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큰 저력은 이게 가능했었던 일은 한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 그 예전에 그 세종대왕 때 이후로부터의 그 한글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옛것을 계속 갈고 닦고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이 일이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여태까지 제가 86년도에 태어나서 2011년도까지 25년 정도 만으로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앞으로 와서 보니까는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한 5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0년대생들이
대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80년대생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8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는 부모님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세대인 것 같고, 또 그분들의 그 많았던 그 인구 분포도에서 나왔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저희까지가 딱 그 대한민국의 큰 매스 분포를 차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90년도부터 이제 급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인구 밀도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이제 아버지 세대는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우리 80년대생들이 이제 막 사회에 문을 박차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년 후까지 우리 80년대생들이 그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사회적 그런 현실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족애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자긍심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은 앞으로의 5년 뒤, 7년 뒤는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7년 뒤인데, 7년 뒤면 제가 32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32살 앞으로 7년 뒤에는 내가 뭐가 돼 있었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7년 뒤에는, 7년 뒤에도 이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